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제를 좀 갖고 와고 싶은 게 설문조사 이제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TO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TOS 회원님은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 뭐 저림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TOS였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냥 가볍게 이제 운동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나을 때가 많았어가지고 사실 저는 TOS에 대한 경험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TOS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시는 게 있으신지. TOS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목 디스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거를 어떤 감별 진단의 절차를 안 적이 없을 때는 그냥 목에 크게 목 움직임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그냥 여기 사각근이 좀 뻣뻣한 것 같고 그냥 팔이 저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TOS입니다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진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음, 실제로 외과 의사랑 신경외과 의사끼리의 TOS에 대한 유병률은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오, 실제로 신경외과 의사들은 TOS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그 TOS의 증상이 사실상 목 디스크랑 거의 완벽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센터나 혹은 뭐 병원에서 뭐 스트레이너 선생님이나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혈관성 TOS나 신경병성 TOS를 간별 진단하는 법을 몰라요. 그거를 이제 디스크랑 간별 진단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좀 애매하다고 하면 일단 TOS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 TOS 유병률은 극히 낮아서 정말 극히 낮아서 아마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내가 봤던 환자가 정말 TOS가 맞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고 음,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쌤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재활 시장에 계실 건데 그 과정에서도 준영 쌤처럼 TOS 환자를 만날 기회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는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혈관성 TOS나 신경성 TOS 같은 거는 어떤 그 유전적인 포스처나 혹은 뭐 골막의 뭐 비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각근이 타이트해져서 뭐 신경이 늘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짚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TOS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헬스케어 전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TOS가 아니었거나 만약에 진짜 TOS였다면 신의 우리의 복. 영역이 아닙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TOS는 허리 통증의 그 이상근 증후군이랑 거의 비슷한 친구예요. 네. 아, 그러니까 또 안 이상근 좋아하는군요. 증후군이 허리에 있다면 목에는 TO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견갑배 신경 포착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사실 이 TOS랑 그 증상이 굉장히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윤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목 디스크의 어떤 증상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뉴로제닉한 TOS라고 하는 것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관성 이 TOS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한국에 있는 임상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 TOS에 대한 감별 진단 기준이 인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로제닉한 거에만 이제 TOS를 굉장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정한 이제 우리가 TOS 그러니까 사실 1%도 안 되는 그 인구에서 나타나는 혈관성 TOS 같은 경우에는 그게 TOS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팔이나 손에서의 어떤 그 청색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보면 동반이완되고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어느 부위에서 압박이 되어서 일어난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목 디스크에 관련된 어떤 병리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혈관성 문제들 그리고 기저질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어, 우리가 TOS라고 부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 물리치료사나 우리 트레이너에게 가야 할 게 아니라 정말 신경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실제로 음, 만약에 TOS 환자를 만났다면 우리 영역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고쳤다라고 주장한다면 TOS가 더더욱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약간 허리에 이상근 증후군과 비슷한 친구다. 예. 음. 음,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근육이 이렇게 타이트해져서 그 주변에 주행하는 신경을 누르는다라고 주장을 종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말초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안타깝게도 물리치료사는 이거를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신경 전도를 해봐야 아는 거고 초음파를 직접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헬스케어 종사자나 물리치료 선생님이 어떤 신경이 포착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진짜 신의 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승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퍼 의뢰를 해야 되지 이건 우리의 적응증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TOS라고 의심이 되는 환자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높은 확률로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특정 몇 가지 근육 때문에 그럴 일은 더더욱 없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TOS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가 만나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그런 징후나 음,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 거예요.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손에 청색증이 나타나는데 물리치료사에게 가겠습니까?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티오스에 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그런 걸로 되면 될 거고. 그러면 이 TOS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진짜 그 사각근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엘렌 테스트디 뭐 이런 여러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는 말들이 다 보면 여기 사각근이 막혔는지 또는 팩 마이너가 막혔는지 등등 저도 솔직히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신뢰도를 좀 많이 안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도 믿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사람 TOS네요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절이다 이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절인 이 환자분들, 회원님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지 혹시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승민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절이다라는 그 표현형 자체가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혈관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장 흔한 게 뉴로제닉인 거죠. 신경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음,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냥 그 환자가 느낀 어떤 주관적인 필링 자체가 그냥 좀 저리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뭔가 특정 지어서 이렇게 이론화된 현상은 아닐 수도 있고요. 음, 근데 거의 만약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혈관성이랑 신경성인데 신경성이면 우리는 반드시 신경병증에 대한 간별 진단을 해야 되고요. 혈관성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몇 가지 그런 스페셜 테스트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에디슨 테스트나 뭐 팔렌 테스트 이런 거 특이도가 30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특이도가 낮다는 얘기는 진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음, 진단 가치가 굉장히 없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스페셜 테스트로 이 환자를 양성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TOS다라고 진단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예, 용기생께서 얘기해줬던 그 통증에 대한 어떤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혈관성이나 이 뉴로제닉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방금 용기생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저리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주관적인 필링에 대한 이제 중재를 사실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뭐 일단은 저는 제가 지금 환자 병원에서 쓰고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센터에서는 쓸 수는 없는 치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어 굉장히 이것들이 이 환자의 어떤 증상을 치료했다기보다는 증상을 수정시켜 줬을 겁니다, 아마. 증상을 수정시켜 드린 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영역들은 첫 번째는 사실 그런 우리 SNS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연관통 음, 매핑들. 네. 그 연관통 그 범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직접적인 자극을 해주는 어떤 증상 수정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들은 어떤 이런 신경 조직과 관련된 기계적인 장력들 이용하는 중재들이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그 저리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해소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수정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 트레이너분들도 그러니까 이 뉴로다이나믹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 신경 가동술이라고 언급을 하고 운동을 시키진 않으시겠지만 그 전략을 활용한 운동들을 안내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가동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매뉴얼 세라피적인 부분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으로만 이 신경 가동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그걸 모디파이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경가동술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운동과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고객분들을 케어하는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단, 통해서 내가 어떤 신경병증성의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 주관적으로 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관적인 필링을 좀 해소시켜 주는데, 수정시켜 음, 주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내가 뭔가 신경병증성인 문제들을 내가 그 중재 몇 번만으로 고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실제로 그 환자분이 어떤 신경병증성인 문제인지도 뭐 정확하지 않을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변한 건 없는데 증상만 바뀌어서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증상이 수정된 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그냥 증상을 수정시켜줘서 그냥 단기적으로 그 환자분이 나아진 경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단기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에 주목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수정시켜서 2차적으로 얻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증상이 수정이 되어서 이 환자분이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던 것들이 내려앉게 되면은 이 환자분의 일상이 바뀝니다. 일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활동성의 삶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문제로 하여금 이 증상이 수정되지 않아서 저활동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증상이 수정됨으로써 이제 저활동성의 사람이 이제 활동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2차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증상을 수정해서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를 얻은 사람한테 2차적인 조언과 활동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도 음, 그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음. 증상 수정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피어 오보이던스 그러니까 통증 회피 그거를 잠깐 낮춰줌으로써 이제 이때까지 통증으로 인해서 회피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음, 네, 그 단기적인 효과가 만들어주는 2차적인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그 단기적인 효과가 나쁘다라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도미노 효과를 의해서 바라볼 수 부가적인 있다. 이점이 있으니까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일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 지금 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고 이건 이러한 거고 뭐 영구적으로는 뭐 진짜가 아니었다 또 느낌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하는데 사실 결국에는 포커스하는 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바로 적용하길 원하잖아요 사실 목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승모근 쪽에 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편두통 또는 이제 이 저림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전략 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 주제 때문에 우리 백승민 선생님을 초청을 드린 건데, 음, 저보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그 2016년 연구를 보면요,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기계적 목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그냥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음, 분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질환, 1%의 그런 뭐 골절이나 뭐 상부경추에 뭐 외상병력이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자세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대부분 심리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신념 자체가 이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근육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한 번쯤 앓을 수 있는 통증이 그냥 나한테 조금 더 예민할 뿐이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재들이 있지만 제일 그나마 효과가 좋았던 게 유산소 운동이 이제 목통증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이 좀 그나마 가장 효과가 좀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유산소 운동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모든 운동에 다 그럴 거예요. 맥락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목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꾸 어떤 치트키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내 삶에서 이 복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걱정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된다면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좀 걱정스럽다 아니면은 나한테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좀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사실 허리랑 다르게 목은 어떤 셀프 케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백승민 선생님이 또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음. 네, 그러면 백승민 선생님. 이, 사실 이 질문은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음, 이게 누가 질문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질문했을 때와 비슷한 헬스케어 종사자가 질문을 했을 때가 좀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같아요. 근데 어떤 전략을 얘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은 헬스케어 종사자에게 답변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물리치료사라고 한다면 어,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소성 운동이 굉장히 가장 이제 어떤 체계적 고철 문헌들에서 좋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사실 한 가지 체계적 고철 문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많습니다. 이 유산소성 운동이 월등히 효과가 좋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근데 저는 그게 의미하는 게 운동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건데 특히 백페인에 비해서 넥페인은 특히나 이 기계적인 이런 목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성 자체가 떨어져요. 많이 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SNS에서 목 통증 얘기하면 꼭 따라붙는 것들이 사무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ADL 자체에서의 활동량 자체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허리 음, 통증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제가 하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라면 이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이런 수동적인 중재들이 있고요. 근데 그 수동적인 중재들 안에서 사실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랑 조금 다른 것은 이 목 통증 환자분들은 좀 더 이런 수동적인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 수동적인 자극을 더 선호해요. 실제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활동성이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이런 수동적인 방법에서 이제 능동적인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브릿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음, 브릿지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액티브한 전략들을 알려줄 때 그 패시브한 전략들에서 쓰고 있는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그 자극들을 환자한테 계속 경험시켜 줘야 돼요. 음, 그래야 액티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방금 용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체계적 고철 문헌에서 말하는 그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떨어집니다. 환자들은. 음, 그러니까 특히 목 통증 환자들은 그 액티브함으로 넘어가기 위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분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운동에 어떤 전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환자를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패시브한 거에서 액티브한 걸로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킬 것인가. 그러면 이 목 통증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방향이 보일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허리 통증 예를 들면 허리 통증을 갖고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들이나 허리 통증을 갖고 있는 고객이 센터에 찾아온 거랑 이 두 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성이 비교적 있습니다. 특히 센터를 찾아왔다면 더 있어요. 운동을 하고 맞아요, 싶어 맞아요. 하는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만성적인 목 통증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성이 있었던 경험 자체도 적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보다 더 모티베이션이 필요해요. 아, 음,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전략에 좀 더 집중해서 플랜을 짜면은 좀 더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음, 이 목 통증과 관련된 모티베이션은 어떤 시원함, 어떤 유쾌한 경험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패시브의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 이 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그 예후라고 해야죠. 예후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자, 일단은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걸 일단은 갖고 오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결과물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심지어 사실 병원에 있을 때는 아프면 아, 뭔가 여기 아닌가 막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 여기 아닌가 별로 안 시원하다 이러는데, 이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은 아프게 되면 아, 아프고 또 했는데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도 뭔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인드 차이가 다른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보면 이런 요소들 많잖아요. 뭐 블로그나 SNS 보면 아, 병원에서도 안 나던데 나한테 오니까 이 PT 받고 괜찮아졌다. 재활 PT 받고 괜찮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시브적인 것들은 이제 진짜 우리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적용을 했다면, 이제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적인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보루의 모티베이션인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데 혼자 하기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나 이렇게 PT나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좋아지는 것도 경험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요소에서 저도 그런 말 듣지만, 저도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금까지 회원님께서는 너무 수동적인 걸 많이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환자분들은 특히나 내가 무엇을 해야 돼서 항상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운동해야 되는 걸 알겠다.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해라고 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지루해 죽겠어요. 유튜브 안 보면 모르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먼저 선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혹시 이런 레커멘데이션 아니 좀 추천 있을까요? 환자분들한테 하는 조언은 이제 환자분들의 선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환자분들마다 그 답변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사실 센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반면에 터치가 안 됨과 동시에 그 센터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병원에 비하면 더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로 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오셨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목 통증을 갖고 계신 예민한 고객일수록 센터에서 그 고객들을 다루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어,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내가 운동 강도를 잘못 설정을 했다가 컴플레인이 나올까, 고객이 음, 떨어져 나갈까 봐. 근데 저는 그 고민보다는 강도 있는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강도 있는 음, 운동.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환자분들이 얼마큼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라는 부분은 환자의 선호에 맞춰져 있지만, 강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의 강도의 운동들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음, 대부분의 경우에 목통증 환자분들한테 보면은 그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적용을 잘 안 합니다. 음, 병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병원에서 하는 운동은 그 정도 강도를 뽑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목통증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이점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 강도 있는 운동을 해서 내가 뭔가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목 통증 환자분들한테 센터에서는 조심스럽고 병원에서는 그 강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음, 근데 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그 환자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 이전에 그 강도를 설정을 하고 그 강도 안에서 이 환자분이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를 넘치지 않게끔 그 선을 계속 조율하면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운동의 종류는 그 환자분의 선호가 무조건 반영이 돼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좋다라고 제가 실무자분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음, 다만 강도는 분명히 존재해요. 숨이 음, 찰 정도의 땀이 날 정도의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얻는 경험들. 근데 너무나도 약해요. 음, 목통증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운동들이 특히나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NS에서 목 통증이 있을 때 하는 운동법 하면은 보면 굉장히 아, 정적입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정적이고 그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제가 그 운동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목 심부 굴곡근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운동들이 많이 제한이 되는데 강도가 너무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그 운동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서 뭔가 개선되었다라는 경험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음, 그 경험을 느끼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 굴곡근 운동들도 충분히 모디파이 하면은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환자한테 조언을 한다면 충분히 땀 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숨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디파이 해야 된다는 음, 그냥 기계적으로 이 SNS에서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적인 운동들, 목에 좋다라고 하는 운동들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할 게 아니라 그걸 모디파이해서 강도 있게 그 사람의 개별에 맞게 그 강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음, 그러게 되면은 환자분이 개선되는 경험을 한다. 그다음에 음, 따라오는 모티베이션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죠. 이런 모든 증상에 관해서는 이 약간 고강도 정도의 움직임들, 활동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특정한 거는 없고 그 대신에 환자분이 갖고 있는 그 캐파 안에서 들어가야 될 거죠. 음, 그리고 허리 통증과 관련된 부분, 이런 일반적인 운동들, 특히 강도 있는 운동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음, 우리 랜드마인 같은 운동도 있잖아요. 랜드마인 아, 같이 이게 그렇죠.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런 운동들도 있고, 사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환자분들한테 강도 있는 운동을 푸시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목 통증은 정말 없습니다. 보면. 음, 음, 정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음, 계속 근데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모디파이하고 그 아이디어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 목통증은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적다. 그게 문제인 거지. 어떤 특정 운동이 이 문제다. 없다. 이런 부분으로 골몰하기보다는 골로 그쪽으로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또 즐거워하는 거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죠. 제가 예. 목과 관련된 사실 뭐 목 굳이 그러면 목이 관련도 없어도 되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음, 근데 그렇죠. 그 그래서 큐잉으로 하여금 아 지금 이게 목이 개선되고 있구나 이게 목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음, 고객이나 환자가 느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운동이 돼야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어떠한 게 됐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한테 일단은 뭐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한번 나오면 안 되겠어요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도 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왜냐면 구체적인 운동을 좀 제안해 주길 바라니까 제가 맞아요. 쓰고 네. 있는 예시를 좀 드리자면 사실 그런 딥넥 플렉서에 대한 운동들을 보다는 그러니까 딥넥 플렉서 운동들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목 심부 굴곡근 운동들에서 보여주는 그 운동들을 연결해서 굉장히 컬업이라든지 싯업을 좀 빡세게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음, 딥네플렉서를 자극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컬업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 우리가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복근 운동도 된다는 식으로 인제 큐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 목 심부 굴곡근들만 자극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신적인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강도 있는 운동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디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끝. 음, 이러면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음, 거북목 운동들 SNS에 환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고객이 음, 그 센터에 오는 고객들이 다 해봤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음, 근데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 그렇죠. 모디파이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음, 목 아프다고 해서 오신 회원님들은 랩풀다운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네. 하다가 괜찮으면 더 어쩌면 이게 그 조금 약간 맥락 그나마 좀 맞춘다고 한다면 얘를 약간 더 젖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이 앞쪽 이제 우리 저 아나토미 트레인적으로 얘기하면 이 프론트 라인들이 다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힘주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잘하신다. 턱걸이로 바로 데리고 가요. 턱걸이 기구로. 그래서 턱걸이로 이제 또 열심히 하고 또 괜찮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앞에서 당길 수 있게끔 뭐 데드리프트로 바로 간다든가 그러한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뭐 절이다 이런 솔직히 절이다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 힘들어요.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좋은 그 운동이 되었었고 그래서 뭔가 진짜 승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뭔가 운동을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게 만들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되고요.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떠한 운동을 그 관련된 유사한 운동을 시키면서 이거는 목에 많이 효과가 적이다. 또 이런 것들이 약간 일종의 좀 풀어나가는 것도 잘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과학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사람들은 이 결국 설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서 그런 잘 설득만 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다그 도미노 이펙트로서 또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도 음, 그걸 응용할 수 있죠. 그 아까 전에 오버헤드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바벨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친인에 대한 큐잉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 그러네요. 이게 이제 어떤 목통증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을 수정시켜주는 전략으로 음, 저는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다 응용하면은 무한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 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확실히 저도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예.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재활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이 항상 수업 끝나면 제가 운동을 쫙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재활 회원님들 딱 오면 뭘 하냐면 이 용어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가 바꿔버리니까 용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랩풀다운이라는데 랩풀다운에서 고개를 더 제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진짜 막 다양하게 뭔가 특정한 운동을 해야 되고 특정한 동작을 해야 되고 이름 있는 뭔가를 안 하더라도 이런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그렇게 치면 사실 물리치료사라는 게 참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승민 선생님을 또 초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승민 선생님 혹시 어떻게 어떠셨어요?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사실 라이브에서 이제 대본도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네, 횡설수설한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음,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불러서 주셔서 같이 얘기할 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관점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관점들을 좀 하나로 좀 정리해가는 좀 과학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자리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용기 선생님 혹시 이번에 목 통증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확실히 저도 허리 통증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그 다음이 목 통증 환자이긴 하거든요. 음, 그러면 오늘 인상 깊었던 거는 저도 항상 느꼈던 건데 목 통증 환자분들이 되게 좀 패시브하기도 하고 음, 고통증의 특징이 활동량이 많이 적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목통증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가장 큰 요점이 될 것 같다로 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대학원 수업 듣는데도 결국에는 모든 이유는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스트레스 때문에 뭐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여주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주고 등등 이런 요소들이 잘 함께 한다면 오늘 있었던 목 통증에 관련된 그런 추가적인 이 전문적인 요인들을 추가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목 통증에서 또 벗어날 수 있고 이게 또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네, 그렇게 이제 건강을 또 찾아가면서 또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